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조금 어려웠죠, 내용이. 예. 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 궁금증이 드실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부 선택하고요. 얘를 선택하고, 콜랩스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면 구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챔프를 줍니다. 챔프를 주면 이렇게 벌어져 나가죠. 예, 벌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얘가 얘랑 붙어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컬렉스를 줘도요. 이렇게 딱 동시에 컬렉스가 됩니다. 저렇게. 그죠? 그리고 가운데 선택을 하고 F2 해서요. 레귤러라이즈 있죠? 요즘은 원이 되죠? 예. 이렇게 된 모델링이 있다. 예, 가정을 해봅시다. 익스트루드를 줘가지고 뽑았습니다. 예, 바깥에는 얘도 레귤러라이즈 줘가지고 이렇게 된 모델링이 있다. 예. 레귤러라이즈 편하죠? 순식간에 그냥 원을 탁탁 만들어줍니다. 어, 승수 한번 줄까요? 약간 부드럽게 해주죠. 뭐. 네, 이렇게 돼 있다. 네. 컨트롤 A 해주면 이 폴리그룹을 어, 갖고 있는 상태로 스택이 합쳐지면서 그냥 하나의 에디터블 폴리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팅해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스무스를 한번 얹어준 상태에서 스택을 전부 합쳐버렸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간단히 이 명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경계를 나타낸 부분 있죠. 예. 이런 데를 전부 사면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사면이요. 그러면 와이어가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얘는 없어야 돼요. 그죠? 얘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전부 사면이 되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사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모델링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터보 스무스나 그죠? 섭디 모델링에 대해서 섭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섭 디바이드. 그죠? 이 섭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요거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 디바이드라는 거는 이 터보 스무스 같이 열을 나누는 작업을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터보 스무스나 뭐 오픈 섭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걸 그냥 다 섭 디바이드를 줄여가지고요. 섭디라고 합니다. 섭디. 여기까지만 딱 표현을 해줘요. 섭디 이렇게만 표현을 해줘요. 섭디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철석같이 면을 나누는 작업을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사면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냥 모델링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로우 폴리로 모델링을 한다거나 예,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거나 이 상태에서 면을 나눠주는 그런 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사면 구성 안 하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데 그냥 사면이긴 사면인데 여기 사면이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링이 팍팍 돌아가야 돼요. 위에도. 근데 안 돌아가죠. 경계압을 따라서 위에도 돌아가고 아래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야 이런 서티 작업이 유리한데 그냥 난 이 상태에서 끝이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최종 모델링 단계다 했을 때는 와이어가 어떻게 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옵티마이즈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케이브 타입만 없으면 됩니다. 이게 안으로 푹 파져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케이브 타입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모델링 형태만 없으면 돼요.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컨케이브 타입입니다. 얘는 문제가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반드시 얘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즈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옵티마이즈도요 쓰실 때 이 뒤에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옵티마이저를 작동을 하고요. 버텍스 모드에서 시프트하고 하면 갖다 붙죠. 근데 여기서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붙습니다.
이 리본 메뉴에 있는 얘네들 특징이 그래요. 이 프리폼에 있는 얘네들이 이 뒷면에서 하는 절대 작동 안 해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된다. 유저가 앞을 보고 작업을 해야 돼요. 뒤에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선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도 아까 우리 갖다 붙인 거 어느 거였죠? 여기서 갖다 붙여볼까요? 예. 이 같은 경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류난 게 아닙니다. 버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뭐 에러다. 에러가 아니고요. 원래 얘는 앞에서만 작동을 해요. 뒤에서는 절대 작동 안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최종 모델링 형태로 했을 때는 이 컨케이브 타임만 어깨 면구성을 해주면 끝나요. 근데 그 아까 같이 이렇게 면을 나누는 작업을 전제로 면을 나누는 작업을 전제로 와이로 구성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경계업을 따라서 이런 경계업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싹 이쁘게 돌아가게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싹 돌아가는 부분을 따라서 전부 싹 이쁘게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면으로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 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와이어가 이쁘고 균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면을 나누면은 그런 식으로 면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왜곡이 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처음에 좀 그거 개념 못 잡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하이드 셀렉션 마우스 오른쪽 눌러갖고 코드 메뉴에서 하이드 셀렉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듬성듬성 선택된 애들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딱 전부 다 숨겨져요. 되게 편해요. 이게 순식간이죠. 이렇게 눌러갖고 한번 눌러야 될 거를 그죠? 한 번에 그냥 딱 선택하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플랜 하나 만들고요. 보통 이런 일반적인 타입이 모델링이 좀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하나씩 뽑아가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요. 아니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해서 맞추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등성등성 일단 해주세요. 등성등성. 네, 처음부터 너무 그냥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 흘러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등성등성 뽑아줍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예시를 드렸죠.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지금은 옆에가 측면이죠. 네, 측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등성등성 가되 사면으로 흘러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엣지를 뽑아 나가면은 이 엣지를 뽑아 나가는 모델링이 좋은 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9 딱 하면 일자가 되죠. 지금은 리셋 부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9 이 명령이 안 먹죠. 좌표측이 이제 엉뚱한 데로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리셋 부분 해주고 9를 눌러야 요거 에디트 지오메트리 있는 요거 요게 먹습니다. 이렇게 등성등성 잡아주고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잡고요. 살짝 올리겠습니다. 살짝 올리고 나중에 그냥 잘라주면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고 자르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여기는 조금 엣지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한번 스위프트 루프로 얼마나 편합니까? 스위프트 루프 여기서 이걸 해주려면 2번 엣지 모드에서 선택해서 커넥트 컨트롤 F3 번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스위프트 루프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스위프트 루프 상태에서 엣지 모드에서 스위프트 루프를 키고 시프트를 누르면 어느 정도 곡률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 모드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잡아주고요. 앞에서만 보죠. 앞에서 보면 뒤에 놈들도 싹 다 숨겨주죠. 걸적다니까 이렇게 하면 숨겨집니다. 이제 화면에 남은 건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옆에서만 열심히 맞춰놨지 앞에서는 하나도 안 맞죠. 이것도 잡아줘야죠. 일단 얘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서 돌발 질문. 피봇을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이 모델링을 전체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설명드렸는데 피봇은 그대로 이 X축의 중앙에 센터에다가 위치시킨 상태에서 이 서브 오브젝트만 옮기려면 어떻게 되죠?
이 서브 오브젝트 들어가서 옮기면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피봇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버텍스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옮겨도 되고요. 예. 피봇은 그대로 있죠. 예. 요거 내용 아시죠? 요거 저거 지금 와서 이제 이 내용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놓고 보죠. 예. 그래서 뷰포트 레이아웃 툴바를 꺼내고요. 이게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두 개짜리도 하나 만들어 보죠. 같이 놓고 봐야 되니까 VR 해서 라이트 뷰고요. 여기는 VT, 컨트롤 시프트 Z, 그리드 다 숨기고요. F4, F3, F3. 예. 이렇게 놓고 하면 좀 보기가 편하겠죠. 와이어프레임 키시고 여기도 와이어프레임 키시고요. H페이스 모드예요. 툴박스 놓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에. 예, 딱. 레이어가 좀 넓으면 창을 조금 넓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 요거 보일 정도로만 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선택하고요. 앞에 선택하고 끌어옵니다. 얘를 어디로? 일단 가운데죠, 얘는. 가운데인데 너무 가운데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만 끌어옵니다. 여기서 뽑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지 맞습니다. 얘는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얘 대응대로,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옆에는 맞춰놨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프론트 베이스 봤을 때는 좌우로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쟤는 여기다 맞고요.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 맞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여기 두 개가 맞으면서 같이 맞죠. 그리고 다시 또 얘도 밀어오고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맞게 돼요. 어느 정도 거의.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얼굴 모양 갖다 놓고 작업하면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모델링 하기가.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캐릭터 모델링을 잘 못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들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 나옵니다. 근데 됐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됐으니까 다시 이 상태로 들어가서 얼마나 편하죠? 되게 편하죠? 텍스 넣고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스무드 한번 쉐일이 아니라 스무드 한번 얹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컨트롤 A로 하나 합치시고 언하이드 올 해갖고요. 딱 내보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모양이 많이 작네요. 어쩔 수 없이 얘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을 키울 수는 없죠. 얘를 전체적으로 옮겨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일단 뒤에 블루프린트나 이런 건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이 배 모양에다 이제 맞추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맞추고요. 얘를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앞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얘하고는 맞는 부분이니까요. 단부니까요. 평행이 되겠죠.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얘는 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밖으로.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얘도 좀 들어가고 얘도 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곡면 모델링이죠 이게. 곡면 모델링도 지금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약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부드럽게 타고 가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동시 선택해서 가고요. 꼬부정꼬부정 튀면 안 되니까 얘가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인지를 해가시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3D를 하시려면은 이런 거 좀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앞에 됐나요? 앞에도 얘도 좀 뽑아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주포 있는데 얼추 맞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둥그라야죠. 근데 얘가 지금 둥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움직이면 공률이 깨지죠. 그러니까 엣지
구속 모드에서 살짝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줍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곡률은 건들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시미트리 한번 해줘 보고요. 터보 스무스 한번 줘봅니다. 어떻게 얘가 구부러지나. 전체적으로 구부러지는 모양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요. 4번 모드에서 여기다가 한번 둘러주고요. 얘 뽑아져 올릴 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올려줍니다. 먼저 여기서 쉘을 줘가지고 정리를 하죠. 이 상태에서 콜랩스 2를 하면요. 콜랩스 5를 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합쳐지면서 여기서 콜랩스 5를 해볼까요? 에디트 폴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콜랩스 5를 하면 위에는 무시하고 에디트 폴리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콜랩스 2를 하면요. 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합치는 거고요. 콜랩스 5는요. 이 단계에서 밑으로 합치는데 만약에 여기서 콜랩스 5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콜랩스 5를 하면 저 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콜랩스 2 정도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봐가지고 콜랩스 5를 쓸 일이 없는 게 이 상태에서 그냥 밖에 나와갖고 그냥 컨트롤 A 해주면 되니까. 근데 콜랩스 2는 쓸 일이 있는 이유가 요 시미트리부터 요 밑에까지만 난 합치고 싶다. 콜랩스 2 해주고 여기서부터 난 다시 작업을 할란다. 아니면은 쉘을 줄란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콜랩스 2를 많이 쓰게 됩니다. 콜랩스 2를 경험상 살짝 뒤로 빼서 좀 동그란 모양이 되게, 그리고 얘 앞에는 살짝 나오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됐어요. 터보 스무스 하면 동그랗게 되죠.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이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쉘을 한번 줘보죠. 어떻게 되나. 안에는 맞춰놨으니까 바깥으로 뽑아야겠네요. 바깥으로 뽑고 올려줍니다. 이게 버텍스 노가다예요. 이런 식으로 유저의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저 모델링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스택을 하나로 합치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얘는 지우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두 개 선택해서요. 컨트롤로 선택하고 컨트롤 페이지 업 해서요. 지워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죠. 뭐 브릿지로 연결해버립니다. 브릿지로 연결하는데 세그먼트는 3개를 줘야 서로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3 보도 모드에서 엣지 떼시고 이거 선택하고요. 브릿지는 다시 줍고요. 세그먼트는 줍고 다시 보도 모드에서 엣지 선택하시고 얘 선택해제 브릿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빠르죠. 저거를 일자로 또 맞추려면은 이쪽 저쪽 막 그 스냅 이렇게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백페이싱 키시고요. 전체 좀 낮추고요. 뒷면 선택하지 말아라. 뒤로 좀 빼겠습니다. 조금 넓어야 되니까. 이거 좀 두꺼워야죠. 목이 있는 건데 적용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조금 앞으로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서 라인을 하나 긋고요. 딱 긋고요. 그 다음에 1 해서 버텍스 모드에서 얘는 스무스로 바꿔줍니다. 스무스 바꿔주면 부드럽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엣지 루프로 뽑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뷰포트를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은 요 밑에 옵션이 적용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선이에요, 선. 근데 여기를 체크하기 시작하면 특히 요거요. 요 위에 거를 체크하면 렌더링도 되고요. 밑에만 체크하면 렌더링은 안 됩니다. Shift Q가 렌더링인데요. 렌더링이 안 되죠. 이건다 이거. 퀵 렌더. 퀵 렌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체크되면 렌더링 하면 보입니다. 그 차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렉탱귤로 바꿉니다. 렉탱귤로. 그리고 이 간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뭐 만들죠. 뭐 힘들게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 있나요? 인터폴레이션 전부 닫고 플러스 해서 인터폴레이션이 여기 있죠. 0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0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 올리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옆에도 변수가 별로 없잖아요. 두 개 붙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로 바꾸고요. 살짝 밀어주고 스케일로 당겨줍니다. 여기 위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스케일로 저거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위에는 지워버리면 되고요. 뭐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퀵 슬라이스로 자릅니다. 어떻게? 스냅을 딱 키시고 딱 스냅 빠져나오고 퀵 슬라이스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스플리트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잘라지지가 않고 그냥 엣지만 추가하는 상태라 이 상태로 금방 끝나네요. 이 상태 됐고요. 얘하고 붙이려면 어떻게 되죠?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시는 분? 얘는 한 번 면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파고 들어가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태치려. 얘를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려면 일단 얘를 지우고요. 지웠죠. 그러면은 얘도 군형이 뚫려 있고요. 반드시 군형이 뚫려 있어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시다 가끔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시프트로 이렇게 해서 딱 합니다. 그래 놓고 얘하고 붙이죠. 컨트롤 A에서 FW 바꾸고 어태치를 붙여버립니다. 그래 놓고 얘를 갖다 놓고요. 보더 선택도 안 되는데 뭐 엣지는 아니까 이렇게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선택 해제해 놓고 선택 해제해 놓고요. 브릿지 열심히 눌러요. 근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붙지? 당연히 안 붙죠. 군형이 뚫려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많은 게 심지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가끔 실수해요. 유저들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웰드 열심히 눌러요. 이렇게 해서 막 올려가지고 왜 안 붙지? 안 붙죠. 당연히 안 붙습니다. 이게 엘리먼트 선택하면 따로 선택돼요. 반드시 제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붙일 수가 있어요. 딱 군형이 뚫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저도 가끔 해요. 저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맞다 그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얘를 여기다 피봇을 얘를 유지하고 센터 놓으면은 이제 피봇 중심에 가죠. 어떻게 해서 붙이고요. 보드가 두 개니까 두 개 선택하세요. 브릿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면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면수가 안 맞으니까 캔슬하고요. 얘를 여기서 이제 면수를 맞추려면 얘에서 오는 애는 엣지가 몇 개죠? 얘 선택하고요. 보드하고 시프트 누르면 잠깐만요.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엣지가 선택이 되죠. 이게 6개 6개 엣지가 오고 있는데 얘는 엣지가 4개밖에 안 되죠. 이럴 때는 엣지를 2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시미트리 해주면은 똑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하면 딱 완벽하게 붙습니다. 그렇죠? 위에도 연결해줘야죠. 이렇게 선택해서 Alt P로 메워서 옵티마이즈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미트리 한번 더 해줘도 되고요. 그런 게 붙었죠. 얘하고 이제 완전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려면 챔퍼를 한번 주고요. 챔퍼를 한번, 챔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무스를 주고요. 오토 스무스에서 엣지를 숨겨놓고 어디가 각이 져져 있나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 A 하고요. 엣지를 누른 다음에 엣지 선택한 다음에요. 리본 메뉴에서 하드 셀렉션 한번 딱 선택을 해봐요. 하드 딱 눌러보면 내가 각을 주고 싶은 부분만 엣지들이 선택이 돼 있나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부드럽게 넘어가는구나. 이상 없다. 그럼 빠져나오셔갖고 이 상태에서 스무딩 그룹별로 면을 나눠줘라. 예, 이 기능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평평하게 가고 여기는 각이 지니까 여기 인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예, 에드풀 한번 얹어주고 이거는 저번에 지웠는데 선택해서요. 스위프트 루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Alt를 누르고 옮기면 얘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컨케이브 타입이 없게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얘는 필요 없는 엣지니까 더블 클릭해서 지워버리고요. 괜히 연수만 많이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필요 없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촘촘하게 있을 필요 있나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유지를 하죠. 여기도 지워도 되는데 얘를 지우면 지워볼까요? 네, 크게 문제가 없네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됐으면 스택을 하나로 합칩니다. 네. 벌써 30분 됐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따라할 수만 한가 모르겠네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